생기부를 부탁해. 예. 생기부를 부탁해 신인상 박수입니다. 예. 아,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저희가 너무 딱딱하다는 평이 있어서 좀 부드럽게 가려고 오늘 코너는 생기부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수식어. 우리 수식어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박 선생님 수식어 자체를. 예. 그래서 건조체, 간결체 예. 좋아합니다. 사실은 자소서가 아니고 생기부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사실 썩 좋은 생기. 왜냐하면 그만큼 정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그냥 피눈물 나게 학생의 우수성과 인성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식어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한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네. 한번 대안도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10개를 그래도 1년에 몇백 개 생기부를 보니까 또 그래서 좀 사회권 학생들이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발견되는 어떤 약간 공통적인 그런 수식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 중에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압도적인, 이 단어가 압도적인. 예. 예.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줘요. 압도적인이라고 하면은 너 무슨 말이 필요 있니? 얘들아, 입사관이나 각 교수님들아, 뭐 이런 투의 말인 거죠. 야, 압도적이다. 아, 그럼 무슨 할 말 더 있어? 영어 실력도 압도적이고 화학 실력도 압도적이고 수학 실력도 압도적이다는데 그냥 압도를 당할까요? 입사관들이. 예. 자네가 니네 학교에서 그래도 좀 똑똑한 학생이구나,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식어인 것 같긴 해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하는 경우에는 이런 압도적인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 같지 않고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수식어 조금씩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학이 6등급인 학생에게 압도적인 수학 실력을 보인다고 그러면 그 학교가 코미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전교 한 셋째 안에 드는 정도로 뛰어난 실력. 그런 학생들을 전교 3등의 학생으로서 뭐 이제 이런 뜻은 아니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그 성적을 보면은 1111하고 찍혀 있으면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글쎄요. 간결체, 건조체.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랑 이제 박쌤이 같이 생기부 보다가 박쌤이 압도적이란 말을 보면 그 다음 내용이 진짜 압도적인지를 굉장히 따지셔서 수학과학 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랬는데 전혀 압도적이 않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압도적인 거는 시험 성적이 압도적이란 얘기지 탐구 내용이 압도적인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뒤에 쓰인 내용은 탐구 내용이고 이 압도적인 거는 너희들이 앞에서 본 표준편차 원점수가 압도적인 건지를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걸 구분해서 쓰진 않으니까. 근데 입사관이 볼 때는 얘는 성적이 압도적이란 거야. 아니면 활동이 압도적인 거야.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활동의 압도적인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싶은데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니까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좀 미팅을 갖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박 선생님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압도적인가 비슷하지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탁월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뿌리를 찾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서양 학문의 뿌리이기도 한데 탁월함이란 말을 워낙 좋아하고 잘 쓰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진정한 천재 중에 천재인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가 되면 탁월함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학생 중에 생기부에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탁월한 정도면은 저는 뭐 탁월한 정도까지는 약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대학생 이상의 누군가가 도와줄 것 같은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게 입사관들은 그 되게 의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그쪽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물론 야, 이 학생은 절대 야 이거 다른 학교에서 얘 뽑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반드시 이 학생을 뽑아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순진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빈정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누군가 도와줬다면은 티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좋겠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좀 이런 표현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 주셨을 때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으니 좀 톤 다운 해주십시오라고 찾아가서 참 말씀을 드리는 건 없잖아요. 땅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이 그렇기는 한데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는
다른 이제 학교에서도 그냥 생기부 초안, 그러니까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적혔으면 좋겠니? 초안을 좀 보내주면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선생님이 써줄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좀 오글거리는 표현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사실은 제가 전국의 선생님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뭐 입봉하는지 아니면 실적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든지 선생님들이 좀 이런 유혹에 좀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수식어로 보여주기보다 지금 이제 박쌤이 한 내용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게, 그렇죠. 예.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예, 평가를. 왜냐하면 그쵸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그죠 입사관들이 믿는 그런 평가를 거니까. 하고 예. 그 평가의 근거를 언급을 해줘야 얘기가 되는데 제출하고 나면 피드백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출하고서 피드백이 없이 그냥 받아주면은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들이 막 그 생기부에 수록돼 있기도 하고 그거는 진짜 크리티컬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좀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내용이 좀 부실한데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안 해주시니까 학생은 모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조언을 해주시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과정에서 그냥 학생은 그냥 주제도 학생이 정해. 네가 관심 있는 거, 네 진로와 관련 있는 거 던져주고 보고서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안 해주고 그냥 그 내용 가지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탁월하고 압도적이고 훌륭하고 열심히 했고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피차 간에 약간 좀 서로 간의 의무와 이런 관계가 좀 등한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이제는 좀 인성과 관련된 내용도 넘어가는데 사실 의대에서는 인성이 꽤 중요하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대랑 의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의대에서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가 의대가 학생이라면 인성면에서는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네. 노력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한양대 의대의 실제 입사관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딸이 있으면 사이 삼고 싶은 학생이다라고 행동특성미 조합의견을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듣고 있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는 예. 젠더 감수성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역으로 예.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아니 이게 그건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아마 여성들은 쟤는- 복도까지 그냥 젠더 감수성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예. 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딸이 있으면 사이 삼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니 정말 어떤 선생님이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면이 있어서 항상 예. 정말 내가 딸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학생을 사이로 어째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정도는 과한 찬사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늘 쓰는 표현을 벗어나서 내가 전교 1등들을 쏟았지만 이 학생만큼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써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하는 얘기는 예. 아마도 수업 시간에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좀 우스개 삼아 내가 딸이 있었으면 진짜 뭐 사위 삼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장난처럼 입버릇처럼 하시는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런데 평소에 장난을 쳤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생기부에 이렇게 써준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이죠.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 생각엔 아마 여기 교육청에 신고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조심해야죠. 예. 21세기인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성을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쓸 말이 별로 없으니까 인성은 참 저도 사실 애매해요. 인성으로 뭐 떨어질 수 있겠는데 붙는다는 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특에서 인성을 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모범적인. 네. 그게 반복되는 거 너무나 모범적인. 네.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경청하고.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모범적인 이런 것들이 참 그것도 사례로 보여주기도 되게 힘들고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왜냐면 이게 자기소개서도 사라지고 뭐 다 사라지고 해서 지금 사실 인성으로 제 생각에 인성이 40이 학업 역량, 40이 진로 역량, 그리고 20%가 우리 공동체 역량 인성이잖아요. 그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부모들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내가 인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나머지 어떤 학부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해답은 이 중간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너무나 모범적인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은 글쎄요 진짜 고등학교 생활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한정적이잖아요. 얘가 차별화될 수 있는 뭐가 도대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가 모범이라는 말을 쓸 때 모범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솔선수범을 떠올 텐데 이런 걸 볼 정도로 선생님들이 사실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는 않고 그렇죠. 미리 말하면 그래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와중에 우열관계를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것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팀 프로젝트를 자유주제야라고 주면은 또 사실은 그 안에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팀 주제를 정말 협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딱 할 수 있는 주제를 궁리를 해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런 걸 나눠주고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라라고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거를 평가해주고 싶으면은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교과 과목에서 좀 고민이 되고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학생들 다 나눠주고서 주제도 자유, 팀도 자유, 발표도 자유, 그 와중에 인성을 평가하려고 그게 무슨 평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철학 중에서도 자유방임 철학 있잖아요. 이제 레제페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 자유방임의 철학에는 근본적으로 자유방임은 무관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자유방임적으로 애가 알아서 하는데 그게 너무나 모범. 이거는 진짜 언어 유희를 넘어서 언어의 모순에 가까운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쓰신다면 그만큼 학생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상태에서 쓰실 수 있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너무나 모범적인 것과 실제로 이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들이 진짜 너무나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모범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이 모범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그냥 언어들이 무리에 떠도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진짜 언어들이 우리 뜻은 완전히 한강 소설 특유의 그런 표현이에요. 예, 아, 방금 시적이었다. 예, 시적이었다. 예. 생기부를 부탁해.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한번 골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저 이것도 고민 끝에 일부 학생들이 이 학생이 너무 차별화돼. 근데 나는 뭘 쓰고 싶은데 막상 쓸만한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범접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냥 뭐 좀 범접할 수 없는 정도면은 사실상 그렇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허턴이나 화학상을 받은 데미스 하사비스 정도는 돼야 범접할 수 없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이랬을 때 드는 생각은 평가해 주신 선생님 입장에서 아 나보다 똑똑한 학생 나는 평가할 상대가 아니고 예. 그쵸 이미 얘는 나보다 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뛰어넘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평가를 알겠다. 할고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학생이 범접할 수 없느니 압도적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이 범접할 수 없느니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이 말이 나온 과정들을 좀 연유를 생각해 보면은 박사님 표현대로 아, 이 학생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 분명히 있네요. 학생보다 부족한 선생님이 써준 평가를 어떻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입사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학생보다 부족한 선생님이 쓴 평가를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실력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예를 들어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아까 이제 박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박 선생님도 많이 봐서 생기부 특히 세특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항상 웃는 모습. 항상 밝은 얼굴로 항상 밝은 얼굴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부의 세특의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자소서처럼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첫 문장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항상 그죠 전체적인 인상이나 태도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첫 문장에 국어 선생님이면 조금 창발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이 학생이 아주 최상위권이면 압도적인 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항상 중상위권 학생 중상위권 그러네요. 정도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네. 그렇죠? 예. 중상위권 학생들 생기부에 전형적으로 그렇죠. 예. 들어있는 그러니까 표현들인 것 같네요, 진짜. 그걸 보는 순간 입사관들은 얘가 최상위권은 아니겠구나. 물론 그 성적은 본 상태에서 세특을 보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번째는 이제 우수한을 또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수한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과목별로 얘기하지 않고 세특을 보고 있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일 거다라는 식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가끔 보면은 이제 과목 세특을 넘어가지고 그 세특을 쓰는 선생님이 이 학생의 어떤 전방위적으로 그죠? 예, 뭐 심지어 은미책까지 해서 그냥 모든 면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갖다 이 학생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나가자,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런 생각에서 모든 면에서를 붙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입사관들이 볼 때 물론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일단 국어과목 성적과 국어과목의 세특을 볼 때는 일단 국어과목에서 보겠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을 판단을 할 때 그때 종합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도 사실상의 과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주의보 정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박쌤도 얘기했던 늘 맨 앞자리에서 요거는 생각이 저 보니까 중상위권이 아니라 그 밑에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쓰다 보면 압도적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쓰기에도 좀 부족하고 그럴 때 늘 맨 앞자리에서 늘 맨 앞자리에서 그러면 성적이 뭐 변명이 되는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거는 아니다. 예, 그쵸, 그 정도 나름 노력을 했으나 했다. 예, 네, 그런 얘기 이런 정도가 느낌. 된다. 입사관들은 이런 각도로 읽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그 수업 시간에는 얘 빼고는 다 주무시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입사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뛰어나고 매우 뛰어나며 매우 뛰어나. 이런 표현 진짜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예. 야. 그냥 매우 뛰어남이 한 문장에 3개 다 들어간 경우를 봤어요. 예. 아, 물론 이게 뭐가 매우 뛰어나고 뭐가 매우 뛰어나고 뭐가 매우 뛰어나는 그러니까 그 세트 내에 한 문장에 그것도 한 세트 매우 뛰어남이 한 문장에 다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에 뛰어남이 예, 3번 나왔군요. 예. 예, 3번 이것도 뛰었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3단 멀리뛰기. 3단 멀리 뛰어야 되는 건데 예. 매우 뛰어남이나 너무 매우 너무 이런 말 자체를 저는 생각해서 아마 박 선생님도 안 쓰는 게 좋겠다. 예. 뛰어남 탁월함은 사실상 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뭐뭐한 점이 뛰어남 마지막 그래서 뛰어남에다가 한 번 딱 나오면 좋을 것 한 번 같아요. 정도? 예. 네,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근데 네. 한 문장에 3번씩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 싶을 거고. 그래서 예. 그리고 그냥- 이런 평가가 나오려면 예. 그 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뭐를 했고 그것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범적이다, 탁월했다, 뭐 훌륭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줘야지 이 얘기를 읽었을 적에 공감이 가지. 거두절미하고 뛰어남. 그러면 뭐가 뛰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생기부를 부탁해. 그래서 오늘 나왔던 클리셰 10가지 클리셰 한번 그냥 말입니다. 읊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둘째, 탁월한. 셋째,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넷째,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네. 다섯 번째, 너무나 모범적인. 여섯 번째, 범접할 수 없는. 일곱 번째,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항상 밝은 얼굴로. 여덟 번째, 모든 면에서 우수함. 아홉 번째, 늘 맨 앞자리에서. 열 번째, 뛰어나고 뛰어나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이런 수식어를 쓰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그리고 이 한 번 정도 쓴다고 할 때도 왜 뛰어난지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는 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수식어는 앞에 내용의 과정과 어떤 이런 근거를 상세하게 써주시고 결론 부분에서 딱 마지막으로 그쵸 방점을 찍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